있습니다. EDTA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배위 결합을 몇 군데 할 수가 있었어요? 6군데 할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6자리 리간드고 요 EDTA는 한꺼번에 배위 결합을 6군데 하기 때문에 한번 창물을 형성하면 그 창물이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 EDTA가 6자리 리간드를 정하려면은 이렇게 이것도 음이온. 그 다음에 이거는 중성 분자 상태의 이 아민 구조 형태로 존재해야 되거든요. 근데 EDTA가 원래 어떤 형태로 존재할 수 있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H 플러스 결합하고 카르복시단 분자, H 플러스 결합하고, H 플러스 결합하고, H 플러스 결합하고. 그 다음 또 어때요? 질소가 비공유 인자쌍을 수소 이온에게 제공하면서 결합해보면 최대한 H 플러스가 몇 개 결합하고 있을까요? 6개까지 결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강산성 조건에서 EDTA 이 음이온을 이용해시키면 6자리 리간드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교재 134조 이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여기 봤더니 EDTA는요. 카르복시산 분자 자공기에다가 아민기가 H 플러스 결합해서 몇 양성자산? 6양성자산이 될 수 있죠. 여러분들 6양성자산에다가 파란색 공화펜으로 밑줄.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적어놓으세요. 파란색 볼펜으로. 강산성 조건에서 라고 적어놓으세요. 강산성 조건에서. 그러니까 산성 조건이 되면은 산성 조건에 의한 H 플러스가 EDTA 결합해서 EDTA가 H 플러스를 몇 개 매달고 있어요? 한 분자당 6개를 매달고 있는 6양성자산이죠. 여러분들 양성자를 자기가 한 개 내놓을 수 있으면 1양성자산이에요. 두 개를 내놓을 수 있으면 2양성자산이고 2양성자산이면 KA가 KA1, KA2잖아요. 6양성자산이면 KA1부터 뭐까지 있을까요? KA6까지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죠. 보통 카르복시산 자공기가 여기 암모늄 이온보다는 더 센 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카르복시산 분자가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암모늄 이온에서 H 플러스가 떨어질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작용할 수 있고 EDTA가 만일에 중성 분자다라고 하면은요. 중성 분자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EDTA에서 카르복시산 분자하고 여기 또 뭡니까? 염기자공기잖아요. 서로 반응할까 안 할까요? 반응을 해요. 그래서 한 분자 내에서 반응할 수도 있고 또는 분자 사이에 반응할 수도 있고 물이 매개체가 돼서 반응할 수 있어서 결국 산성자공기가 4개가 있고 염기성자공기가 2개 있으면 적어도 염기성자공기 2개는 어때요? 상성자공기 4개 중에 2개하고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산성자공기 2개는요. H 플러스를 떼주고 난 다음에 음이온이 됐어요. 염기성자공기는 H 플러스를 붙어서 이런 식으로 됐겠죠. 자, 왼쪽보다는 주로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고요? 오른쪽으로 존재하죠. 왼쪽처럼 존재해도 중성분자예요. 오른쪽처럼 존재해도 음이온 자공기 2개다가 양이온 자공기 2개니까 뭡니까? 중성분자죠. 그렇지만 보통 EDTA는 중성분자 상태에서는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상태로 존재를 한다는 것만 조심을 하도록 하세요. 자, 저렇게 작용할 수 있고 그래도 여기 카르복시산 자공기가 몇 개? 2개. 암모늄 이온 자공기 몇 개? 2개. 누가 먼저 H 플러스 떨어질까요? 카르복시산 자공기. 그래서 이것들이 K1, K2, 그 다음에 암모늄 이온기가 어때? K3, K4 이런 형태로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EDTA는요. 그냥 중성분자로 따지면 4자리 리간드지만 산성 조건을 만들어주면 최대한 몇 자리 리간드를 넣을 수 있다? 6자리 리간드를 넣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조심하셔야 돼요. EDTA가 결합하려면은 자기가 H 플러스를 6개 다 결합한 이 상태에서 결합할까요? 다 떼내야 될까요? 다 떼내야 되겠죠. 그래서 EDTA가 중심금속인과 결합하려면 질문, pH가 높은 게 좋을까요? pH가 낮은 게 좋을까요? pH가 높아야 돼요. 높아가지고 염기하고 이 H 플러스들이 결합을 해서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EDTA가 무슨 형태? 완전히 벌거벗은 형태로서의 이런 음이온 그리고 아민기가 되어서 자기의 6자리 리간드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그게 여기는 지금 안 적혀 있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EDTA는 6양성자산으로 간주할 수도 있는데 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표시되어 있고 요 밑에다가 끼워 넣어서 적으세요. pH 대략 얼마에서 얼마 사이로 사용하는지 아세요? pH가 대략 10에서 12 사이입니다. 평균적으로 10에서 12 사이. 조건에서 EDTA는 6자리 리간드로 효율적으로 작용한다. pH가 얼마에서 얼마? 10에서 12 조건에서 EDTA는 6자리 리간드로 효율적으로 작용한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은 더 강염기성이면은 EDTA가 더 확실하게 6자리 리간드로 작용할 텐데 왜 pH가 12보다 큰 건 안 좋을까요? 그리고 pH가 12보다 크다는 것은 누가 존재한다는 겁니까? 수산화 이온이 그만큼 고농도로 작용하죠. 수산화 이온은 보통 전이금속 이온과 결합해서 뭘 형성합니까?
난용성염, 불용성염을 형성해요. 그러니까 EDTA하고 경쟁해서 아예 침전물을 형성해버리면은 EDTA하고 금속이온하고 결합 자체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pH가 너무 높은 건 안 좋고 대략 10에서 12 사이가 적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EDTA 창물의 형성과 그것의 이제 특징, 장점을 보자는 건데, EDTA는 자기가 6차례 리간드로서 한꺼번에 완전히 이렇게 금속이온을 가둬버리죠. 그래서 이 금속이온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6군데 한꺼번에 결합하는데, 내가 6군데 결합하고 난 다음에 적어도 5군데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한 개가 딱 결합하고 있으면 어때요? 한 개가 결합한 상태에서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가 다시 또 이렇게 금속이온에 결합을 해버리겠죠. 그래서 6개가 한꺼번에 떨어진 것은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EDTA가 한번 금속이온에 결합하면 항상 안정한 창물을 형성할 수 있는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동그라미 3번이에요. 뭘 하는데 쓴다고요? 정량을 위한 적정. 이걸 우리가 정량 분석이라고 하죠. 정량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양이 얼마냐, 퀀티티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데 사용하죠. 밑에 EDTA는요, 자기가 플러스 3가라고 해서, EDTA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가라고 해서 플러스 4가와 1대1로 결합해요? 아니에요. 플러스 1가 양이온과 결합할 때도 1대1로 결합합니다. 무조건 한 개 돼요. 플러스 2가의 양이온하고 결합할 때도 몇 대 몇으로 결합해요? 1대1. 플러스 3가의 양이온과 결합해도 1대1. 그래서 EDTA는 항상 1대1의 비로 결합하고 금속이온의 사이즈가 크냐 작으냐도 상관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EDTA는 부터 밑줄로 하세요. EDTA는 한 분자당 밑줄. 그 다음에 금속이온은 생략하고 크기 및 전하에 상관없이 밑줄. 그리고 몇 대 몇으로 결합한다고요? 1대1의 비로 결합. 따라서 어떤 수용액 중에 금속이 예를 들어서 20개가 있어요. 금속이 몇 가지인지는 모르지만 20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EDTA 몇 개가 딱 들어가면 정확하게 1대1로 반응해서 금속이온을 다 없애버릴까요? 20개가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금속이온이 20개인지 몰랐어요. EDTA를 20개를 딱 넣고 그 다음에 어때요? 21개째 딱 넣었더니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반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반응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적정을 해서 원래 이렇게 금속이 20개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게 뭐 대단하냐 그러겠지만 한 자리 리간드가 들어가면은 금속이온하고 1대1로 결합할지 1대2로 결합할지 1대3으로 결합할지 1대4로 결합할지 1대5로 결합할지 1대6으로 결합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항상 그거 다 결합할 수 있거든요. 1대4로 결합할 수도 있고 1대6으로 결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자리 리간드나 두 자리 리간드 들어오면은 몇 대 몇으로 결합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금속이온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여기 금속이온의 EDTA를 집어넣을 때는요, 어떻게 집어넣냐면은 EDTA를 예를 들어서 30개를 집어넣어요. 금속이 몇 개인지 몰랐어요. 30개를 집어넣으면은 집어넣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EDTA가 이제 몇 개가 돼버려요? EDTA가 몇 개? 10개가 남겠죠. 여기 이제 EDTA 30개 중에서 20개는 이미 금속과 창물을 딱 형성해버렸거든요. 10개가 남았어요. 요 10개가 남은 거를 알기 위해서 뭘 집어넣습니까? 다른 표준 금속 이온 수용액을 집어넣죠. 그렇게 해서 10개 딱 들어오게 되면, 다른 금속이 10개가 딱 들어오게 되면 EDTA가 그대로 반응하고, 그때 금속이 11개째 딱 들어오면은, 그러면 어때요? 지시하기 색깔이 바뀌어요. 그러면 스탑. 이렇게 해서, 금속이 10개 들어오니까 EDTA가 남아있던 게 완전히 다 반응했구나. 그러면은 원래 처음에 30개를 넣었기 때문에 금속이온과 결합하는 걸 몇 개라고요? 20개구나라고 계산을 주죠. 요렇게 계산하는 걸 뭐랍니까? 역적정이라고 하죠. 근데 역적정에 관한 것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복습을 거듭하시기 바랍니다. 134쪽을 보면은 창물의 이성질체가 나오고 있어요. 중심 금속이온이 리간드와 결합을 하다 보면은 창물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착이온이 될 수도 있고 배후적 이온까지 결합을 해서 착화합물이 될 수 있는데, 착이온과 착화합물을 모두 합해서 우리는 착물이라고 하죠. 자, 그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이성질체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구조 이성질체와 입체 이성질체죠. 구조 이성질체는 분자식은 똑같은데 이 원자들의 연결되는 순서가 다른 거. 그리고 입체 이성질체는요, 연결된 순서까지 같은데 3차원적인 구조가 다를 때 그거를 입체 이성질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체 이성질체는 크게 광학 이성질체하고 부분 입체 이성질체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먼저 뭘 찾아야 됩니까? 광학 이성질체. 서로 연결 순서까지 같아요. 분자식 같고 연결 순서 같아요. 근데 3차원적인 구조가 달라요. 3차원적인 구조가 다른데 서로 거울상 관계인 입체 이성질체면 광학 이성질체예요.
서로 거울 상관계가 아닌 입체 이성질체는 부분 입체 이성질체죠. 요 단원에서는 유난히 부분 입체 이성질체를요, 그냥 기하 이성질체라고도 표현합니다. 원래 기하 이성질체하고 부분 입체 이성질체하고 동의어예요, 동의 아니에요? 동의 아니죠. 근데 이 단원에서만 동의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조 이성질체는요, 그게 결합 이성질체와 이온화 이성질체로 다루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자, 결합 이성질체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크롬 3가 이온에 암모니아 분자 5개 결합한 게 똑같아요. 크롬 3가 이온에 암모니아 분자 5개 결합한 거 똑같죠? 거기다가 아질산 이온 NO2-1가가 결합한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아질산 이온이 결합할 때 여기는 누구부터 결합했어요? 질소가 결합했죠. 여기는 아질산 이온 중에 누가 결합했어요? O 쪽이 결합했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크롬, 질소, 산소가 돼버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크롬, 산소, 질소가 됐죠. 그러니까 똑같은 리간드가 결합하는데 리간드에 결합하는 부위가 달라가지고 원자들의 배열 순서가 어때요? 크롬, 질소, 산소냐, 크롬, 질소, 산소, 또는 크롬, 산소, 질소냐, 순서가 달라졌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결합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합 이성질체, 동그라미 1번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동일한 리간드인데 리간드의 결합 부위가 다를 때 구조 이성질체를 결합 이성질체라 하죠. 그 다음에